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한국사 영역 해설을 맡은 세종교육청 대입지원단 수능면접지원팀 소담고등학교 교사 이지현입니다. 9월 모의평가 문제도 저번 6월 모의평가와 같이 한번 한 문제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늘 그랬듯이 선사시대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자료에 힌트들이 몇 가지 보이죠. 이 유물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 학생이 설명을 하고 있고, 당시 사람들이 토기의 식량을 저장했다. 그리고 가락바퀴로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가시대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 유물 사진 같은 경우에도 빗살무늬 토기와 가락바퀴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는 것처럼 가시대는 선사시대 중 신석기 시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토기의 식량을 저장했다는 점, 그 다음에 가락바퀴로 이제 실을 뽑아서 기초적인 수준의 원시적 수공업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통해서 가시대는 신석기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밑에 있는 선지 중에 어떤 게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지 찾아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1번 간석기를 만들었다. 첫 번째 선지부터 정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석기는 뗀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는 간석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간석기가 되겠고요. 밑에 2번 사신도 벽화는 고구려 시대와 관련된 유물이고 3번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 때나 되어서야 이제 등장을 하니까 맞지 않는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4번 비파형 동검을 제작했다. 이건 청동기에 대한 설명. 5번 철제농기구로 농사를 지었다. 바로 알 수 있겠죠. 철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면 가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사이에 사실을 고르는 좀 고난이도의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와 나 자료를 어느 시대인지만 잘 파악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의 자료를 보면 이성계라고 하는 익숙한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위화도에서 회군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밑에 쭉 내려가면 군사를 돌려 압록강을 건넜다라고 해가지고 이 가 자료는 위화도 회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면 국왕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경국대전을 교정한 후에 뭐 대명률의 예에 따라 가볍게 고치지 못하도록 하고 고치기를 청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논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키워드 경국대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중략 이후에 국왕이 예주에 전지하기를 경국대전을 다가오는 일사년 1월 1일에 반포하여 시행하라 라고 해서 이 나 자료 같은 경우에는 경국대전이 반포된 상황, 즉 조선 전기의 성종 시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가는 위화도 회군, 즉 조선이 건국되기 직전의 상황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경국대전이 반포되던 성종, 조선 전기의 성종 시기의 일이라는 점. 그래서 그 두 시기 사이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답을 좀 찾아볼게요. 1번. 조선이 건국되었다. 방금 얘기했었죠. 가가 조선 건국 직전의 상황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이 시기에는 조선이 건국되었다. 정답은 또다시 1번이 되겠고요. 밑에 있는 2번 대한국 국제가 제정되었다. 요거는 한참 뒤에 대한제국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3번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다 알겠지만 삼국시대에 대한 내용. 4번 4.13 호원 조치는 현대 파트죠. 전두환 정부 시기의 사실이고요. 5번 제네럴 쇼먼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요건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키워드를 찾아보면 대조영이라고 하는 이름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들 무예가 왕이 올라서 영토를 크게 넓혔다. 그리고 뭐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과 같은 기구의 명칭, 그리고 충인 이부, 그 다음에 지의 신부 이런 식으로 해서 육부의 명칭까지도 유교적인 명칭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미추친 이 나라는 발해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선지에서 좀 찾아보면 되는데 일단 1번 보면 제가 회의가 있었다. 요거는
귀족회의에 해당하는 고구려의 귀족회의에 해당하는 회의 기구였죠.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2번 골품제를 운영하였다. 요건 이제 신라 시대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신분제인 골품제가 운영되었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3번 식목도감을 설치하였다. 요 식목도감 같은 경우에는 고려의 이제 독특한 또 관제였죠.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기구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식목도감이 있고요. 네, 4번 가야연맹을 주도하였다. 가야연맹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가야와 후기가야 연맹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금관가야나 대가야가 여기 설명에 해당하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겠네요. 5번 같은 경우 오경 15부 62지를 두었다. 이건 이제 발해의 지방행정 기구라는 거, 구역이라는 거 알고 계실 테고요. 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구주 오소경이라고 하는 지방행정구역을 운영을 했었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네, 4번은 고려시대의 대외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옆에 친구들이 뭐 여진정벌, 동북구성, 네, 몽골 침입, 강화도 천도 이런 사실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고려의 대외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정답으로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1번 수화당의 침공을 막아내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2번 일본과 재물포 조약을 맺었습니다. 요건 조선 개항기 완전 이제 흥선대원군 모요 시기 지나가지고 개항기 시기에 재물포 조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참 뒤의 일이고 재물포 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모군란의 결과로 일본과 체결했었던 조약이라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 3번 마한의 여러 소국을 복속시켰다. 이 마한의 여러 소국을 복속시켰다는 내용은 백제의 발전 과정에서 등장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요. 4번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요거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겠지만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한 서술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관 파천 같은 경우에는 고종, 조선 완전 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다. 요거는 이제 고려 시대에 거란이 이제 거의 세 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하는데 그 중에 3차 침입에서 강감찬 장군이 이제 거란의 침입을 물리쳤었던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원익이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뭐 김육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경기도에서 처음 가라는 걸 이제 시행을 했다. 그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쭉 내용을 내려가다 보면은 토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쌀을 거뒀다. 그리고 뭐 깊은 산이나 먼 바다에 있는 고을은 쌀에 준하여 옷감을 징수했다. 그래서 조정은 종묘와 사직의 제사에 쓰이는 물품부터 여물이나 땔감 같은 세세한 것까지 직접 마련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시행이 되면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가는 뭔가 세금 제도와 관련된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조선 후기에 이제 세금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들을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영정법도 있고 균역법도 있지만 요 가 같은 경우에는 그 집집마다 토산물을 부과했었던 공납이 이제 좀 변화했었던 대동법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골라주면 되는데 1번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들 알겠지만 대동법 체제 하에서 이제 공인들이 직접 물건을 구하러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했다. 그런 이제 설명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대동법의 결과로서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삼백산업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원주 경제, 그 우리가 광복한 이후에 뭐6.25 전쟁 이후에 미국 측에서 이제 원조 경제를 해줘서 삼백산업 세 가지 하얀 물질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했다. 그런 얘기고요. 3번 노급이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통일신라 신문왕 시기의 사실입니다. 4번 거중 조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였다. 요거는 조미소 통상조약에 해당하는 내용이겠고요. 5번 회사 설립 시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요거는 일제강점기 1910년대 회사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회사령 같은 경우에 192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총독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바로 이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뭐 쌍성의 천우인 이자춘이 와서
왕을 아련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자춘이 왕의 명령을 듣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다. 그런 얘기.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신돈 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신돈이 왕에게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를 청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자료에서 키워드를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건 쌍성 총관부, 신돈, 그다음에 전민변정도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키워드랑 부합하는 왕은 고려 후기 공민왕이라고 이제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공민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면 1번 후대왕에게 훈요 10조를 남겼다. 이거는 고려 태조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2번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반원 자주개혁 정치를 펼쳤었던 왕이기 때문에 원나라 이제 간섭기구에 해당했었던 정동행성 이문소도 이 공민왕 시기에 폐지된다는 사실 기억을 할 겁니다. 3번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가보개혁 시기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4번 사비로 수도를 옮겼다. 사비 같은 경우에는 백제의 수도였죠. 백제 성왕 때 사비로 수도를 옮겨서 다시 이제 중흥기를 맞이했다라는 거 기억을 할 겁니다. 5번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전 문제였던 대동법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 조선 후기 이제 영조 때 이 균역법이라고 하는 아, 군역과 관련된 법을 제정을 하면서 조금 이제 농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했었던 그런 세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가사건 당시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보면은 의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실제 의궤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궤 같은 경우에는 외교 장각에 보관돼 있었는데 병인 박해를 구실로 일어난 가하 사건 때 약탈당했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병인 박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죠. 키워드는 외교 장각, 그다음에 병인 박해가 되겠습니다. 병인 박해라고 하는 천주교 박해 때 프랑스인 선교사가 처형을 당하면서 이걸 구실로 삼아서 프랑스가 조선을 쳐들었던 사건, 가는 병인 양류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병인 양류 당시에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1번 북로군 정서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이제 독립운동, 독립군과 관련된 얘기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2번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백제랑 고구려랑 싸웠었던 그 삼국 통일전쟁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했다. 뭐 어렵지 않게 이게 정답이란 걸 알 수 있겠죠. 프랑스군 같은 경우에 이제 병인 양요 때 강화도에 이제 침략을 해서 우리를 공격함과 동시에 이렇게 외교장관, 강화도에 있었던 외교장각을 약탈해가지고 의궤도 이제 가져갔다가 10년 정도 전에 국내로 이제 영구임대 형태로 들어오게 됐다는 점. 그다음에 4번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니까 정답이 아니고요. 5번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활약하였다. 다들 알겠지만 이순신은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8번입니다. 영남 유생들이 이만손을 중심으로 기하 정책에 반대하는 만인소를 올렸다. 미국과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다른 열강들이 문호 개방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만손을 중심으로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만인소. 이만손 같은 경우에는 위정척사 운동의 대표 주자죠. 그래서 1880년대에 위정척사 운동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그런 인물이고요.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키워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대화에서는 미국과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었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880년대에 이제 뭐 미국, 일본과 이미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다른 국가와도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배경이 됐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번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황준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황준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선 책략을 조선에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조선 책략의 내용이 뭔지 기억을 할 겁니다. 이제 러시아의 어떤 침략이나 이런 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 미국하고 조선이 친하게 지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하고도 외교 관계를 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막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영남 만인소라든지 위정석사 운동도 동시에 같이 전개됐었던 사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조선 책략이 유포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뭐 홍범 14조 같은 경우에는 감옥이요.
시기의 일이고, 치안유지법 같은 경우에 일제 1920년대 상황이고요. 삼별초의 항쟁 같은 경우에는 대몽 항쟁 시기죠. 그래서 고려시대의 사실이고, 좌우합작위원회 구성은 우리 해방 이후에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9번은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단체가 먼저 뭔지 파악을 해야겠죠. 보면은 뭐 정오의 선언이라고 하는 키워드,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랑 사회주의자가 연대했다라는 내용, 뭐 이상제가 초대 회장이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1920년대 만들어졌었던 민족협동전선의 결과, 신관회라고 하는 단체를 우리가 충분히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신관회는 어떤 것들을 했냐? 우리가 선제에서 좀 찾아보면 될 텐데요. 1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다. 이거는 조선어학회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하였다. 신간회 같은 경우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니까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하고 전국적인 시위로까지 좀 확대시키려고 했었던 게 신간회의 활동이었습니다. 3번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설립했다. 이거는 신민회고요. 파리강화위의 대표를 파견하였다. 이거는 뭐 신한청년단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하이 홍커우공원 이거를 주도했다. 뭐 이건 다 알겠지만 윤봉길 이사죠. 윤봉길 이사는 한인애국단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가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대한제국 정부는 외국에 나가는 자국민에게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소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가해 체결을 강요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외교권을 빼앗은 후 통간부령으로 한국인 외국 여권 규칙을 공포하면서 발급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이 가조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외교권을 뺏긴 조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1905년에 일사늑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일본에게 외교권을 강탈당했고요. 플러스 통간부가 설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조약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라고 되어 있는데 일산의격 자체가 워낙에 중대한 조약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일단 1번부터 보면 삼국간섭을 초래했다. 요건 이제 청일전쟁의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되고 나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일본이 이제 랴오둥 반도 지역까지 가져가려고 하니까 일본의 어떤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고 했었던 러시아가 저기 프랑스랑 독일을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을 압박해서 랴오둥 반도는 반환시켰었던 그 사건의 삼국간섭이라고 합니다. 2번 북벌론이 대두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건 이제 병자호란에서 조선이 패배한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북은 청나라를 의미하죠. 청나라를 정벌해야 된다. 뭐 그런 주장들이 나왔었다는 거고요. 3번 헤이그의 특사가 파견되는 원인이 되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일산의격에 대한 저항으로서 고종이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었던 만국 평화회의에 사절단을 파견을 했었던 게 헤이그 특사죠. 근데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 헤이그 특사 같은 경우에는 외교 활동이기 때문에 이미 일산의격으로 외교권을 강탈당했었던 대한제국의 상황에서는 조약 위반이라고 이제 일본 측에서 주장을 하면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는 결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동학농민운동 전개 과정 중에 체결되었다. 이거는 동학농민군과 정부군이 이제 합의를 했었던 전주하약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5번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서 철수하기로 약속했다. 요거는 갑신정변 때 청나라 군대, 뭐 일본 군대 막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텐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두 국가가 같이 철수하기로 약속했었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미추친 이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되어 있는데 사실 장정이 우리 한국사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기존의 어떤 한국사 수능 모의고사 출제랑 좀 다르게 살짝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문제였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장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곡물 수출 금지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걸 규정에 근거해서 방공령을 선포했다. 근데 이게 뭐 항의로 철회되는 예도 많고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공령이 포함된 장정 조약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다들 알고 있겠지만 방공령이 포함됐었던 조약은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입니다. 조일 통상장정. 이 조일 통상장정은 방공령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일본의 최애국 대우를 인정해 준다는 내용.
그다음에 관세도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883년경에 체결이 된 조약이고요. 이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반공령이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 꼭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내용을 통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조일통상장정은 체육대우 교정을 포함했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 선지들도 보면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되었다. 요거는 뭐 한일 이정서라든지 뭐 제1차 한일협약이라든지 뭐 이런 조약들이 이 선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베트남 파병의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브라운 각서라고 하는 키워드 기억을 할 거고요. 3번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하였다. 이거는 간도협약. 5번 부산과 원산, 인천을 개항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거는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같은 경우에는 밑줄친 개혁의 내용을 찾아보라는 건데 뭐 태양력을 사용했다. 그래서 뭐 김홍준, 유기진 등으로 구성된 내각이 주도한 개혁의 일환으로 음력을 대신하여 태양력을 채택했다. 그리고 건양연호를 사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잘 체크를 해둬야겠죠. 그래서 태양력이나 아,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와 관련된 개혁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을미개혁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미개혁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여러분 다 기억을 하겠지만 단발령 시행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단발령 시행이고요. 태학 설립은 고구려 소수리망 때, 그다음에 과거제 실시는 고려 광종 때, 당백전 발행은 흥선대원군 때, 원소부 설치는 대한제국 시기의 일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1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중일전쟁 발발 이후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조사해봐라 그런 얘기가 있고 앞에 예시로 한국인이 군수공장 등에 강제동원되었다. 강제동원, 식량이나 금속료가 공출되었다.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1930년대 중반 40년대까지 일제가 민족말살 통치, 그 다음에 조선에 대해서 병참기지화 정책 이런 것들을 펼쳤었던 내용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중일전쟁이라든지 굉장히 큰 전쟁을 막 치르게 되면서 식민지 조선에서 굉장히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수탈하려고 했었던 거.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뭐 창씨개명이나 신사참배 이런 것들을 강요했었던 사실 여러분들이 1930년대, 40년대 특징으로 기억을 할 텐데요. 방금 제가 이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신사참배 강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나머지 선지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별기군 창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80년대 개화정책이 조선에서 개화정책이 추진되면서 창설됐었고요. 이 별기군이 창설되면서 구직군인들에 대한 차별이 이어지면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이어진다는 점. 그다음 2번 비변사가 설치됐다. 이거는 이제 조선 중종 때 설치됐었던 기구인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 최고 권력기구로 자리 잡았다는 점. 4번 조선태영령이 제정되었다. 요거 조선태영령 같은 경우에는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시기에 등장하는 개념이죠. 그때 제정이 돼서 좀 이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5번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가 결의되었다. 관민공동회, 헌의육조 둘 다 독립협회와 관련된 키워드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뭐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와서 뭐이 운동을 좀 찾아보라고 하는 문제인데 독립신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독립협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1919년 3월 1일에 창간한 신문이다. 1919년 3월 1일 뭐 다 알겠지만 3.1운동이 있었던 날이죠. 그래서 밑에 쭉 내용을 보면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 이 운동 딱 봐도 이제 3.1운동이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야 되는데 1번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이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관련된 얘기겠죠. 2번 메가타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1차 한일협약에 의해서 재정고문으로 조선에 파견됐었던 메가타가 이제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했었던 사실 기억을 할 겁니다. 3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의 결과를 가져왔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대표적으로 이제 87년 민주화 운동이었던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이제 직선제 개헌을 많이 얘기를 하죠.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다들 알겠지만 이게 정답입니다.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의 또는 결과로서 뭔가 통일된 그리고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독립운동의 지도부가 필요하다는데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임시정부라고 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 지도부가 꾸려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었던 게 3.1운동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전국 각지의 척합의가 건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척합의 같은 경우는 흥선대원군 관련 키워드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5번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찾아보라고 되어 있는데 지청천 총사령이 이끄는 가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전략정보국과 협력하여 계획한 국내 진공작전 수행을 위해서 통신력을 훈련받았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는 지청천, 그리고 OSS, 미국 전략정보국,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다들 알겠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조직되었었던 한국광복군이 요 해당하는 군사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면 되는데요. 1번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이건 뭐 김자진 장군이 이제 이끌었었던 북로 군정서가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부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번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요게 정답이 됩니다. 한국 광복군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진공작전도 계획을 했지만 연합군하고 이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인도 미얀마 전선 같은 데 투입이 돼가지고 실제로 활동을 했었던 군사 조직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조직되었다. 뭐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된 것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대한독립일군부라고 해서 1910년대에 활동했었던 국내의 비밀결사 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 4번 대마도를 정벌했다. 뭐 이거는 뭐 세종 시기에 뭐 이종무라든지 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 5번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거는 양세봉이 이끌던 조선혁명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6번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인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거 찾아보면 되는데 인물 이제 방정환이 등장을 하고요. 어린이날, 동화, 잡지, 어린이 이런 거에서 소년운동의 대표 주자였던 방정환.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면은 소년과 관련된 내용은 4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7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휴전선 나그네라고 하는 대중가요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임진강 부초병 서울도 고향이요 평양도 고향인데 철조망이 웬 말이냐 휴전선아 가거라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곡에는 휴전선의 경계로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이 담겨 있다. 휴전선은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발발한 가해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것이다. 이건 다 알겠죠? 북한의 남침, 그다음에 정전협정, 분단의 아픔, 휴전선 이런 걸 통해서 이 가하 전쟁은 한국전쟁, 6.25 전쟁이라는 거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 6.25 전쟁이 있었던 중에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면 되는데 1번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 있었던 사건이죠. 2번 미세협정이 체결되었다. 미세협정 같은 경우에 1920년대에 만주 지역의 군벌과 일본이 체결했었던 조약입니다.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네, 3번 자유시 참변이 발생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독립군들이 시련을 겪었었던 사건이죠. 이것도 1920년대 상황이고요. 4번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 이게 이제 정답이죠. 6.25 전쟁 중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우리나라 국군이 이제 계속 밀리다가 이제 연합군이 투입이 되고 이제 중간에 허리를 끊기 위해서 인천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북진을 했었던 그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5번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개최되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유신헌법에 따른 정치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8번 다음 연설을 발표한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그래서 보면은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분단 55년 만에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뭐 쭉 해가지고 선언을 하고 두 정상의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장관급 회담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다 알고 있겠지만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죠. 그래서 이때 김대중 정부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거 찾아보면 되는데 이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 7.4 남북 공동성명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참 전 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의 사실이고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 시기. 남북 기본합의서가 조인되었다. 요것도 노태우 정부의 시기.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는 우리 이제 광복한 이후에 해방된 이후의 전국 상황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9번 가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밑에 보면은 뭐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시국선언문을 통해서 가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계기다. 가의 배경이 됐었던 3.15 부정선거. 이것만 봐도 이제 이 가가 가민주화 운동이 4.19 혁명,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4.19 혁명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찾아보면 되는데 1번 유상분배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건 이승만 정부 시기의 사실이긴 하지만 4.19 혁명의 결과는 아니죠. 그냥 이승만 정부 시기의 정책입니다. 2번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게 정답입니다. 4.19 혁명 이후에 이제 개헌이 되면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고 개헌이 되면서 장면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해방정국 시기의 상황, 3.1 민주구국 선언은 유신헌법에 대한 저항, 조선형평사 같은 경우는 형평운동, 일제강점기 형평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20번 연표 문제인데요. 미추친 공포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 보면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 개정으로 헌법을 새로 공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 이상 20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을 정한다. 를 이런 식으로 150인 이상 25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률을 정한다. 이거 가지고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제69조 3항. 대통령은 제1차에 하나여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선 개헌이라고 해서 박정희 정부 시기에 권력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세 번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개헌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이건 1969년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기의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표에 어디에 이제 요 공포가 포함이 되는지 찾아보면 되는데 맨 처음에 8.15 광복 같은 경우 너무 그 한참 전이죠. 그다음에 50 총선거 같은 경우 우리 이제 국회가 만들어지는 선거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5.16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이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그런 계기인데 이제 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군부 세력이 이제 어, 정치인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이제 수립하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 옆에 유신헌법 공포,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이미 이제 탄생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유신헌법 공포 같은 경우에는 1972년에 완전 권력의 독재, 장기화를 위해서 헌법을 개정했었던 게 이제 유신헌법이죠.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의 출범과 유신헌법 사이에 삼선 개헌이 들어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기존에 나오던 한국사 문제들보다는 참 좀 이렇게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좀 까다롭게 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출제 기조가 조금 그래도 절대평가 저기 뭐야 필수 과목이긴 하지만 조금 이제 그 전보다는 난이도를 조금 올리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압적인 내용들도 좀 최대한 봐두시고 시대만으로 구분하기에는 조금 이제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만점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9월 모의고사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